여러분과 같이 성장합니다. 황진철 라이브. 야, 이제 여기 뭐 비욘디라고 하는 빅 채널에서 제 이름을 걸고 하는 방송이 있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오늘은 정말 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진심으로 영광스러운 날이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너무너무너무너무 같이 하고 싶었고 너무너무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었던, 제가 너무 사랑하는 KBS PD님을 모셨어요. 김은건 PD님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제 깊은 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벌써 이제 17년 전에 이제 같이 회사 생활 하면서, 이렇게 또 지금은 또 다시 이제 현업으로 들어가셨지만, 같이 이렇게 또 좋은 추억을 안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초대받으니까 너무 뜻깊고 또 소중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저희가 벌써 17년 했다는 게, 생소하긴 한데, 이렇게 다른 채널에서 또 우리 김은건 PD님께서 만드신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에 대한, 다큐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처음에 입사해서 얘기하고 하다가 우리가 덕화TV를 그때 하신다고 해서 저 되게 놀라고 네. 재밌게 봤던 좀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소개할 때가 사실 제일 민망하고 좀 부끄럽긴 한데요. 지금 저는 이제 KBS 교양 다큐 센터, 지금은 이제 센터라고 하는데 교양 다큐 센터에서 시사 프로그램 이제 교양 다큐 이런 쪽을 이제 17년째 제작하고 있는 김은건 PD라고 합니다. 방금 이제 덕화TV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다 보면 이제 연예인이랑 같이 일할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교양 다큐멘터리 쪽에서는 만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한 5년 됐을까요? 그 이덕화 선생님하고 같이 유튜브 채널을 좀 이제 만들어 본다고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좀 기획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좀 이제 연예인이랑 같이 일을 한다라는 그 이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생겼던 좋은 이제 기억들이 있고, 보통 이제 저희는 한 1, 2년 단위로 이제 프로그램 좀 옮겨 다녀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시다시피 추정 60분이라든지, 지금은 없어졌지만 소비자 고발 세계는 지금,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성물이라는 KBS 봉사 창립 대기획 프로그램을 이제 선배들이 기획을 한 건데,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맡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방송을 모를 때는 왜 PD, 프로듀서 하면 좀 약간, 이런 표현은 좀 미안합니다만, 갑의 위치에서 이렇게 뭔가를 다 할 줄 알았거든요. 그때 우리 잠깐 얘기했을 때 나는 평생 을의 위치에서 살았다라고. 을도 아니죠. 사실 병정. 너무 놀랐어요. 사실 진짜. 저희가 이제 드라마 예능은 더 심하겠지만 영화나 이런 쪽은 이제 사실은 이제 프로듀서는 모든 출연자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한테 이제 다 숙이고, 어떻게든 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낮은 위치에서 같이 좀 원활하게 좀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좀 노력하는 편이고요. 저는 제가 김은건 PD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좀 같이 선해지고, 왜 우리 무슨 좀 재짓고 그 천주교인가요? 거기서 고해성사하면 그 죄를 사해주는 그런 느낌, 그런 어떤 게 있죠.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PD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 마음도 되게 정화되고 진짜 행복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이게 좀 겉으로 보다 보니 좀 이제 와이프가 좀 그러거든요.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선한 인상과 이렇게 착한 그런 이미지에 조금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본색을 드러내니 자기가 속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또 결혼 얘기야 저도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 그래요. 오늘 너무 정말 행복하고 정말 감사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라이브 방송을 꼭 이렇게 애청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오용도 님이 계셔요. 근데 저분 먼저 소개하고, KBS 다큐 성불 남편과 함께 잘 시청했어요. 정말 감사하네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와 고맙습니다. 두 분 말씀 귀 쫑긋 하며 경청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저 너무 행복해요. 자, 그런데 PD님,
성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어쨌든 시작하게 됐어요. 네. 뭐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성물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공사 창립 대기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제작 기간이라든지,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이게 제가 최초 기획자는 아니었고요. 이제 성물 2년 전에 이제 그 매년마다 대기획 공모를 해요. 회사에서, 사내에서. 그때 이제 선배들이 2년 전에 대기획 공모해서 이제 그 당선된 작품을 이제 제가 중간에 합류하게 된 거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받았던 그 이제 기획안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약간 인디아나 존스처럼 그 세계 각지에 저희가 성물을 찾아서 그 성물에 담겨져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제 사람들, 성물을 매개로 해서 어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방점을 두고 이제 조금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처음에 같이 합류하게 됐고요. 사실 이제 1년 이상의 어떤 기간과 또 어떻게 1년 이상 하려다 보면은 또 이제 각지 해외 로케이션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비용도 생각보다 이제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진 않는 편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부담이 많이 됐었죠. 방송에 나가기 전까지 어떻게든 이 시청자들한테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면 좀 제대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의 방송 한 3개월 전까지는 하루 쉬었나? 네, 그 정도로 거의 매일 밤 새면서 편집을 하고 어떻게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길었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왜 성물인가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우리 산부님께서 안녕하세요. 다양한 종교를 취재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하셔서 좀 이렇게 이어서 한번 좀 여쭐게요. 예. 사실은 이제 각 종교마다 각 성물들이 있죠. 제 대표적으로 이제 카톨릭 쪽에서는 뭐 성배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뭐 여행 가시면 보시겠지만 곳곳에 이제 그런 성물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 또 이제 불교도 부처님의 진신사리라든지 이제 또 이슬람교에서는 뭐 무함마드의 수염, 무함마드의 수염, 콧수염, 뭐 이런 속수염 이런 것도 실제로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저기 이스탄불 이제 토카프 궁전이라는 데 가면은 성물관이라고 별도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게 사실은 뭐 진품인지 가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보면은 이제 뭐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모세 지팡이, 그리고 다윗 쓰던 칼, 세례 요한의 뼈 조각 이런 것들도 다 전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있어요? 그런 박물관이? 예. 그 이스탄불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스탄불뿐만 아니라 이제 성배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군데에 또 이제 옛날에 뭐 성배를 찾아서 그런 뭐 다큐멘터리도 많이 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좀 그런 이제 물질적인 성물의 어떤 그 성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저희가 좀 답사를 많이 다녔었는데, 처음에는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포커싱을 뒀던 게 이제 언약궤. 예, 언약궤가 뭐냐면 그 10계명이 담겨져 있는 그 궤짝이에요. 그런 게 실제로 있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그게 최초 그게 이제 에디오피아로 그 시바 여왕 시절에 솔로몬에 의해서 이렇게 인수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에디오피아 정교회에서 그걸 보관하고 있다라고 해서 에디오피아 그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시온의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 그 교회가 거기에 실제로 이제 진품이 보관되어 있다라고 뭐 그렇게 이제 전해 들었고요. 근데 그거는 한 번도 이제 그 꺼내서 외부에 오픈되지는 않더라고요. 대신 에디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그 언약궤가 복제품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타봇이라고 하는데, 예, 그 복제품을 각 이제 정교회 교회마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어떤 이제 그 축제 때마다 그걸 꺼내서 이렇게 행렬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열리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토리노 성당에 가면 토리노 예수님의 수의가 보관되어 있고, 그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사실은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막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뭐 이제 그거는 사실은 믿는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걸로 좀 믿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그 믿음 안에서 또 강조되다 보니까 아. 네,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로 대표되는 이제 이스탄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성물관도 별도로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슬람 뭐 아야소피아 성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정교의 성당이었지만 그 전쟁 이후에 이슬람의 어떤 그 또 사원이 되기도 했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 있는 성당은 제가 아는 어떤 카톨릭 성당이 아니라 이슬람 성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스크죠. 네. 이슬람에서 성당이라고 하지 않고 모스크라고 하고 그게 원래는 이제 성당 건물, 그 정교회 건물이었죠. 정교회. 네. 야, 제가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들었던 얘기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물질적인 거를 처음에는 찾으셨다가 이제는 어떤 뭐 영적인 부분으로 바뀌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물질적인 부분을 찾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어요. 기존에는 이제 그런 성물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들이 좀 많이 있었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뭐 OTT에서도 그런 다큐멘터리를 많이 하기도 했었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떤 정보 프로그램으로서의 어떤 확장성이 사실은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게 저희가 처착했던 한계였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취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성물에 담겨진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걸 매개로 어떤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주제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됐고 또 찾다 보니 이것도 이제 그 기획안을 그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발전된 건데 하나같이 이제 어떤 고통들이 보여졌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방송을 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 편마다 각기 다른 이제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인물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네 그렇게 이제 좀 사람 중심 휴머니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또 이제 그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다큐를 보면서 이름은 성물인데 그 인물 1편의 인물, 2편의 인물, 3편 세 번째 편의 인물, 네 번째 편의 인물을 통해서 성물을 이렇게 좀 다가가는 그 성물은 처음에는 구체적인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도 저한테는 그게 성물이 아닌 선물 같은 그런 다큐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방송 나갈 때까지 약간 그런 조금 딜레마가 있었죠. 이게 성물이 안 보인다. 라는 이제 내부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편에는 그래도 이제 연약계라는 성물이 확실하게 보여져요. 2편까지는 이제 토리노의 수위가 보이는데 말씀이 성물이야. 그리고 이제 4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마음을 저희가 그렇죠. 다뤘잖아요. 어떤 게 성물이라는 것이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약간 그런 이제 딜레마적인 상황에 좀 놓여져 있었는데 저희는 조금 이제 넓게 봤어요. 사실은 처음에 어떤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지는 상징적인 어떤 물건 거기에서 비롯해서 보이지 않아도 믿는다라는 그 맹인 수녀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 그리고 말씀 정말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말씀이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선물로서 그 매개를 할 수 있는지 마지막은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해주는 각 이웃들이 나눌 수 있는 어떤 마음이 또 하나의 이제 성물이 아닐까라고 조금 이제 확장해서 이제 저 프로그램을 좀 접근하려고. 피디님 저희가 보면 1, 2, 3, 4편 중에 인물도 바뀌지만 거기 그러니까 소주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마지막 마음으로 간 게 그게 그렇죠. 예. 언약부터 시작해 초대, 말씀, 마음 그렇게 이제 주제를 좀 정해서 다뤘죠. 갑자기 너무 생뚱. 두 번째는 왜 초대인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제 토리노의 수위, 예수님의 수위가 어떻게 보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맞으셨는데 그걸 믿음을 통해서 어떤 그 구원으로서의 어떤 초대, 약간 이제 그렇게 저희가 조금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세 번째 편에서는 저도 막연하게 막 좀 이슬람 하면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좀 확 사라지는 뭔가 따뜻한 느낌이 있었던 것도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음, 그 약간 좀 섭외 과정에서 뭔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뭐 가장 좀 섭외하기 힘들었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피디님? 저는 이제 사실 제가 그 다 갈 수는 없었고 이제 각 PD별로 저희가 이제 3명의 PD가 나눠서 촬영을 좀 같이 진행을 했는데 예. 저가 이제 이슬람 쪽을 담당을 했어요. 너무 죄송한데 예. 아니, 우리 너무 좀 네. 외모도 약간 이슬람이긴 하죠. 그렇죠. 너무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이스탄불에 4차례 다녀왔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카톨릭이에요. 종교는 카톨릭이에요. 외모는 이슬람이지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혀 이슬람에 대한 어떤 편견도 없지 않아 있었고 피디님 본인도 예. 왜냐면 이제 카톨릭 신앙을 믿다 보니까 이슬람은 조금 이제 남녀가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보니까 좀 남녀 차별적인 것도 있지 않을까. 또 굉장히 스트릭트한 어떤 엄격한 교리 안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이제 이슬람 하면 또 이제 테러 막 좀 이런 과격한 느낌이 있어요. 과격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모스크에 들어갈 때도 조금 이제 겁이 났었죠. 내가 과연 이 안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안에서 또 사람을 찾아야 돼. 이슬람 신앙 안에서 적합한 그 인물을 또 찾아야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뭐 거부도 당했고. 피디님 죄송해요. 네. 한국에서 메일이나 어떤 교신을 통해서 네. SNS를 통해서 알고 간 게 아니라 네. 가서 찾으신 거예요. 현지에서 찾습니다. 저희 모든 편 다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발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힘드셨겠다. 답사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답사 때 사실은 찾아야 되는데 특히 이제 3편의 이슬람 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난 친구긴 한데 그 친구를 주인공으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예.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서 이슬람 그 모스크의 어떤 이맘이라고 하는 사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매 아침마다 노래하는 그 아잔을 부르는 무아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분을 무아진도 대상이었고 또 이제 히잡을 벗은 여성도 대상이었고 또 이제 뭐 가난한 어떤 무슬림 신자도 대상이었고 되게 많은 스펙트럼 안에서 주인공을 찾으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적합할지에 대해서 한참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2번째 촬영 갈 때까지만 해도 그게 이제 정해지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2번째 촬영 갔을 때가 이제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이슬람에. 그래서 1달 가까이를 라마단 기간을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라마단 기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보통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득한 그 신자들이 모스크에서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단식하고 뭐 금식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저희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좀 케이스였어요. 사실은 이슬람 하면은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순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란 쪽이나 뭐 이런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시아 그리고 순위파 시아파. 이 친구가 속한 알렙이라는 그 이제 이슬람은 그런 종파가 있어요. 종파가 있어요. 순위도 아니고 시아도 아닌데 약간 좀 알리를 숭상하는 시아적인 성격이 약간 강한 그런 이제 종파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거기 특징적인 게 모스크에서 예배를 보지 않아요. 네, 모스크에서 예배를 보지 않고 라마단을 따로 별도로 지키지 않고 뭐 금식을 한다거나 이러지도 않았고 남녀가 원래는 이제 모스크 가면은 우리가 대표성이 이제 뭐 앞에서 보면 여성은 뒷공간이나 사이드에 이제 자리에서 그 히잡을 쓰고 예배를 보는데 알레비 같은 경우에 같이 또 예배를 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알레비 종파를 찾아갔을 땐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네요. 같이 한 공간에서 우리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같이 춤 이렇게 세마라고 해가지고 뱅뱅뱅 도는 이제 그런 춤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노래와 춤과 약간 이런 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이제 좀 약간은 죄송해요. 이단 같은 느낌. 이단 같은 좀 그런 느낌도 처음에는 이제 좀 그래서
정통 무슬림인 이제 뭐 순례 이런 데를 취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딜레마적인 게 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말씀 아예 길어졌는데 편하게 하세요. 네, 섭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랬을 것 같다. 그래서 이슬람 가정을 취재하는 게 안 돼요, 보통. 네, 가정에서 어떤 특히 여성을 촬영하는 거는 사실 거의 금기되어 있다라고 이제 될 정도로 저희가 촬영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뭐 몇몇 후보의 어떤 여성들을 촬영은 하긴 했는데 이 친구를 이제 섭외를 이제 두 번째 촬영을 마치고 알레비에 있는 이 소년을 취재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주안을 뒀던 거는 첫 번째 이 친구의 집안은 또 순이야. 부모님은 순이 집안에서 이 친구는 어렸을 때 순이의 학교를 다녔어요. 마드라사라고 이제 순이의 정통 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인을 좀 꿈꿨던 친구였고 하지만 중간에 어떤 이제 가정사 학교에서 어떤 학교 폭력을 좀 당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신은 과연 있는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학생이잖아요. 청년이죠. 그렇죠. 아직 청년이요. 그 친구가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선택한 게 이제 알레비라는 종파였고, 네. 또 그 안에서도 어떤 또 지금도 계속 딱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그 방황의 길을 계속 좀 걷고 있는 단계의 어떤 친구였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친구를 섭외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촬영 때까지는 마음을 열지 않아서 약간 저희한테 좀 연기를 하는 것처럼 예, 속마음을 이렇게 숨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잘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저 혼자 갔어요. 네, 일주일 동안 저 혼자 그 친구랑 한번 라포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친구랑 가족들이랑 주변 지인들을 좀 만나면서 이 친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취재를 하기 시작했죠. 거의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촬영 혼자 다녀왔는데 가서 그때 이제 속마음을 처음 듣게 됐던 거예요. 이제 그걸 또 바탕으로 마지막 촬영에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의 좀 메인적인 부분들은 그때 촬영을 좀 진행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하나하나 쉽지 않았던 과정이었고 또 그 친구와 관련돼서 이제 학교를 취재를 했었는데 학교에서 또 이제 이 친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 촬영분을 이제 지워달라 그런 경험도 있었고 조금 이제 가정 내에서 있었던 어떤 좀 폭압적인 것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하면서 좀 편집 과정에선 뭐 그게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의도를 갖고 잘 촬영이 진행되고 있었고 거의 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가는데 이제 또 방송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 또 뭐 가족의 반대 뭐 이런 게 지금 이제 아까 저기 규킴님께서 여쭈신 질문인데 이어서 한번 종교적인 영상을 촬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큰 제약이 없으셨나요?라는 질문하고 같이 이렇게 엮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사실은 모스크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 촬영하는 거는 이제 허가만 구하면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대신 이제 촬영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야 한다든지 예배할 때는 앞을 지나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여성 공간을 촬영을 한다든지 뭐 촬영은 할 수 있는데 이제 멀리서 이렇게 당겨서 찍거나 약간 그런 좀 제약들이 있었죠. 특히 이제 라마단 기간 때 워낙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안에서 어떤 포지션을 하기도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정사를 이제 가정을 찍어야 되는 게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 그게 지금 계속 질문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촬영을 진짜 정말 많은 시간 촬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셔서 직접 섭외하시고 또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얘기 듣고도 하셔야 되니까 그 취재도 막 많이 하셨어요. 근데 눈물을 머금고 편집도 해야 되고 막 이랬던 순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또 가장 뭐 아끼는 아니면 뭐 가장 힘들었던 좀 충격적인 내지는 뭐 좀 기억에 남는 어떤 장면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1, 2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뭐 주인공들의 고통이 보이죠. 가난한 삶이라든지
눈이 보이지 않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원래 이제 그 부분은 또 이제 다른 PD님이 이제 제작을 하셨던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제 3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랬어요. 이게 안 보여요. 이 친구의 고통이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인 고통 그리고 어떤 소외를 받았던 과거의 이야기를 이제 편집 과정에서 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의 과거사를 이제 추적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학교를 촬영할 수밖에 없었고 또 가정의 어떤 그 폭력적인 상황도 좀 담을 수밖에 없었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연출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그 방송에도 학교가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학교를 한 군데 더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일절 이제 사용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이제 마드라사도 이 친구가 이제 학교를 좀 여러 번 옮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드라사였는데 마드라사는 그 촬영이 좀 허용이 돼서 거기서 이제 찍었던 걸 가지고 과거 얘기를 좀 담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과거의 아픔을 좀 이해를 해야 저희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힘들었었던 것 같고,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힘든 과거 환경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좀 이제 해야 될 정도로 심적 고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며칠씩 연락이 안 되기도 하고, 예, 본인이 이제 그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나 다운되면 그 공황장애가 와요. 예, 근데 그 순간을 사실은 한 부분 포착이 되긴 했는데 이제 여러 뭐 단계에서 그 친구 아픔을 그렇게 좀 보여주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사실 많이 지웠어요. 이 친구의 고통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많이 좀 지울 수밖에 없었고, 그게 조금 이제 편집 과정에서 힘들고 눈물을 머금으면서 편집을 했던 부분들이었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KBS라는 공영방송의 PD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화면이나 본인의 욕심은 조금 더 선정적으로 담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맞죠? 그렇죠. 이게 보면 그냥 뭐 누구를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좀 그래도 좀 잘 트레이닝 대신 받으신 우리 PD분들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좀 필터링을 잘 하셔서, 근데 거기서 늘 좀 괴로움이 있긴 있죠. 뭔가 네. 좀 담아서 좀 스토리를 잘 전달하고 싶었던 욕심도 있으셨을 텐데. 방송은 남잖아요.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에 저희가 방송 영상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에 대한 기록들이 다 온전히 남아 있는데 자칫 저희가 무리한 욕심 때문에 선정적으로 하거나 그 여과 없이 보여려도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쉽지만 네, 절제해서 좀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했던 저희 것 같아요. 이제 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촬영 자체가 수행이었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제가 마지막 촬영 때였어요. 마지막 촬영 날 일이 터졌죠. 이제 집에서 어머니랑 식사하는 씬을 이제 찍고 촬영이 훨씬 더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남았는데 갑자기 그 친척분이 이제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뭔데 여기서 촬영을 하고 막 한국에서 왜 얘에 대해서 찍냐 하면서, 근데 걔가 이제 과거에 얘기했던 그 아픔들이었었거든요. 그 친척들로부터 받았던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날 그 친구가 이게 너무 확 그 마음을 못 다잡고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갔고 화면에 안 잡혔어요. 촬영은 했죠. 근데 그 나가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었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올 때까지 연락이 안 됐어요. 지금은 연락을 이제 너무 다행이다. 하지만 네, 다녀와서도 이제 연락이 됐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신경성, 과민성, 장염이 와가지고 피디님도 이 친구의 어떤 그 감정들과 제가 미안함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진짜 한 며칠 동안 좀 고생을 좀 했었죠. 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예. 예.
아유, 그리고 어쩌면 나서 좋아. 한국 예. 와서는 이제 그걸 조금 잘 해결해 보려고 좀 예. 고민을 해서 예. 그런 시간도 좀 필요했었던 거고요. 예. 네. 아유, 한 개만 더 여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산도님께서 우리나라에서는 무슬림이 사실 좀 생소해서 좀 느끼신 특징 같은 거 있었는지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무슬림이라고 해서 제가 안고 있었던 어떤 편견보다 편견을 좀 많이 극복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친절하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만 더 관대한 면도 있었던 것 같고 다른 종교에 관대하고. 저희가 에유프 술탄 모스크라고 이슬람의 어떤 4대 성지라고 하는 곳에 이제 라마단 기간을 촬영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이맘이 이제 신부님 같은 거죠. 무슬림의. 그래서 이맘님을 만났을 때도 저희가 조금 그다음에 좀 어려운 질문도 드렸죠.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떤 얘기도 여쭤봤고 이슬람에 대한 어떤 편견적인 측면도 여쭤봤을 때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편견 없이 조금 답변을 해주셨던 것이 있었고 좀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관점들을 좀 많이 해소할 수 있었던. 오히려? 예. 그러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태원만 가도 굉장히 낯설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원만 가도 또 이제 히잡 쓴 사람도 괜히 겁나기도 하고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아유. 피디님, 방송에는 사실 담지를 못했는데 좀 뭐 기억에 나는 어떤 분, 뭐 사건 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사부 편이 사실은 제일 아쉽기도 하고 좀 지금까지도 좀 여운이 남는 편이었는데 원래는 사실 이제 일본의 미즈코 지조가 이제 같이 그 에피소드처럼 연결해서 들어갔지만 이태원 유가족 분들의 어떤 그 상은이 부모님의 이야기가 사실은 한 줄기였어요. 예,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제 촬영을 1년 가까이 진행을 했었는데 1년? 네. 이제 워낙 그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3주기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3주기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이제 그렇게 또 그 행사들이 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두봉 주교님 네, 안동 교구의 옛날 유퀴즈에서도 잠깐 출연하셨었는데 굉장히 프랑스 선교사 분이신데 신부님이신데 우리나라로 이름으로 이렇게 유명하셨고 그래서 이제 두봉 주교님 촬영을 했었죠. 그리고 이 다큐와 관련해서. 네네네. 그리고 두봉 주교님과 또 이제 100세가 넘으신 광주교구의 윤공희 주교님을 같이 이제 성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창기에 촬영을 진행을 했었어요. 두 분의 대담을 나주성당에서 했었었는데 정말 참 좋은 메시지들이 있어서 이게 사부의 어떤 하이라이트처럼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됐었고 마침 저희가 사실은 그 상은이 부모님과 두봉주교님의 어떤 만남을 좀 네, 촬영을 하려고 이제 진행하던 과정에서 이제 두봉주교님께서 좀 갑자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선종을 하셨지만 이제 그걸 사실 못 담았던 것들이 좀 이제 아쉬움이 있었고 더 좋은 이제 어떤 메시지를 해주셨을 텐데 그럼에도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두봉주교님에 대해서 이분 이 유가족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좋은 말씀 해달라고 전화 통화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걸 녹취를 이제 부모님께 들려주면서 그때 이제 그런 모습들을 조금 처음에 편집 과정에서는 이제 담았었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못했던 게 좀 아쉬운 거였고 기억나는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진심으로 내 이웃의 어떤 그 상처와 아픔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신께서도 충분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억해 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들 그리고 상은이 부모님께 전한 메시지 중에 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울어주고 안아줄 수밖에 없다. 본인이 만나더라도 그렇게 위로해 줄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연대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사부의 그 마음의 주제를 좀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일본의 그 미즈코 지주에 대한
에피소드 참 좋았지만 조금 더 이제 완결성을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나갔더라도 참 좋았을 텐데라는 좀 디테일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참. 인상적인 다큐였어요. 믿음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시대에 의미 있는 작품이었습니다라고 WT7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전에 그 선종하신 그 주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네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구나. 피디님 보면 이 다큐멘터리가 마지막에 마음, 그러니까 오히려 네 번째 편의 소주제를 정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왜 인간은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이렇게 막 좀 형상화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왜 성물을 만들까요? 인간 너무 심오한가요? 자체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고, 매 프롤로그에서 이제 김혜 씨의 그 내레이션으로 여운이 있게 이런 멘트가 나오죠.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신에게 가까이 닿기를 열망했고, 신은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신 영혼의 흔적을 남겼다. 그게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되기도 했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을 약속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됐기도 했다. 그게 이제 성물이다라고 저희 프롤로그에 하는 메시지가 저희가 이제 그 성물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고,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이제 제자들 앞에 나왔잖아요. 나갔을 때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맞냐,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맞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손을 넣어봐라 하고 옆구리를 이렇게 손을 넣게 하시죠. 도마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보지 않고도 믿는 이는 복되도다.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죠. 하지만 그런 어떤 성경의 어떤 말씀 구절처럼 보지 않고도 이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거 자체로 이제 신에게 어떤 복된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가치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유한하고 또 인간의 힘으로 또 해결할 수 없는 뭐 가족을 잃은 그런 슬픔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럴 때 성물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그 믿음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될 수 있다라고. 아니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KBS PD님하고 나누는 말씀이 아니라 무슨 종교 지도자분하고 말씀. 그렇구나. 너무 마음이 너무 진지한 얘기. 너무 묵직해 지금. 좀 야, 밖에 지금 되게 날씨가 후텁지근하거든요. 야, 근데 그러네요. 아까 전 잠깐,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도 보지 않고도, 그러니까 믿는 이들은 복되도다. 네. 마음이 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걸 이제 두봉 주교님께서도 눈에 보인다고 그거를 이제 다 믿는다면은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러네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 피디님 뭐 자제분 키우시니까 아시잖아요. 그 자식을 잃었다라는 그 슬픔이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상은님 부모님 통해서 저도 느끼는 바, 그냥 꼭 이 다큐가 아니더라도 공감하고 좀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느껴지는데, 오히려 그분들한테 선물일 수도 있겠네. 상은이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무거웠어요, 마음이.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혹여나 우리가 하는 질문과 또 그 상처를 다시 또 꺼내야 되지 않을까? 많은 인터뷰를 또 이제 하셨지만 뭐 다른 방송에서도 하셨었고, 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 대단하다라고 좀 느낀 게, 본인들이 그렇게 이제 자녀를 잃은 큰 아픔을 겪고 또 사실은 거기서 많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더 힘든 분들을 위해서
또 그 시위 현장에 나가시기도 하고 매주 주말마다 마로니 공원에서 리본 세월호 이태원 리본 참사에 관련된 리본을 같이 나눠주시기도 하고 정말 저는 약간 성직자처럼 이렇게 사시는 삶을 사신 것 같다. 정말 좀 저희가 많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고 좀 많이 배웠던 취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 네.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거를 망가지지 않고 어떤 유머나 승화시키는 게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네. 근데 성물이잖아요. 종교가 없는 시청자분들한테는 이 성물이 좀 어떤 의미로 다가가게 했으면 좋겠는지 피디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같이 같이 제작했던 선배 PD가 사실은 종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이 프로그램은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분들한테도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죠. 이렇게 종교 프로그램이 있지만 더 우리는 어쨌든 KBS라는 그 공영 가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물에서 저희는 어떤 특정 종교의 어떤 그 교리적인 가르침보다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겪는 인간의 고통과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위로를 찾아가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상과 그런 일상을 통해서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어떤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그 근원적인 질문. 신은 왜 우리한테 고통을 주셨고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주안을 두고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저희 부제가 이제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조금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한테 작게나마 이제 그런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다. 예, 그게 끝까지 저희가 좀 관철시키고자 했던 주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방송에 나가서도 프로그램 댓글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그걸 보면 좀 많은 희망을 좀 얻기도 하고요. 맞아요. 사실 예. 저도 오늘 이렇게 방송 마지막에 한번 사실 댓글 좀 재밌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다큐멘터리를 사실 좀 약간 교양국에 계셨으니까 근데 이 다큐를 만드신 전후로 이제 PD님 개인의 어떤 인생관이나 가치관의 변화 혹시 이런 게 있었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슬람에 대한 사실은 편견은 좀 많이 해소가 됐던 것 같고, 그렇죠. 예, 사실 저 자체가 이제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지만 매주 성당에 나갈 만큼 이렇게 독실하게 믿지는 못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최대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과 지금까지도 어쨌든 조금 이런 성물적인 의미로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좀 하고 있고 상은이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죠. 저희가 자칫 이제 대학로에 가도 지나갈 수 있는 그 거리잖아요. 마로니에 그 리본 나눠주는. 근데 이제 저기에서 사실 매주 주말마다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그 황금 같은 시간과 노력과 그런 것들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 자리에 계시고 그 의미를 같이 나누고 있다라는 그 연대의 메시지가 저는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나갈 때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그것도 마찬가지 이제 다른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시위 현장이라든지 어떤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하고 경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저 이번 주 토요일 날 마로니 공원 갈 일이 있는데 꼭 그분들 뵈면 꼭 제가 손도 잡아드리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거 하나만 좀 여쭐게요. 리얼 트루님께서 종교 간의 갈등과 사회적 반목이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 다큐멘터리가 지금의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요새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을 보면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종교적인 갈등으로 사실은 많은 이들이 죽고 희생당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종교란 게 무엇일까? 예. 또 같은 종교를 믿지만 그 종교 안에서 또 많은 분파가 생기고 서로 간에 어쨌든 갈등이 심화되고 사실은 신이 그런 걸 원하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신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어쨌든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쿠란의 말씀도 그렇고 성경의 말씀도 그렇고 부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하나같이 다 일맥상통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인류애적인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예, 많이 해요. 이게 워낙 삶에 지치고 바쁘다 보면 또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이제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런 걸 쉽게 잃어버리죠. 예, 우리 삶 안에서.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모습, 꾸브롬이 얘기하죠. 그 저기 절벽교회 앞에 서서 충분한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주셔서 감사함을 나누죠. 가난하지만 저는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서 오히려 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드리죠. 없어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고 보이지 않아도 맹인수녀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제 눈을 더 힘든 이들을 위해서 제가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을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또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치가 아닐까. 네, 상은이 부모님께서 더 힘든 이들을 위해서 시 현장에 나가시거나 더 목소리를 내시는 것처럼 저희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은 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대답이 사실 모든 말씀을 피디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어떤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듯 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피디님. 시간이 50분. 예, 우리 김은곤 피디님. 지나버렸네. 예, 너무 감사한데, 그냥 개인적인 질문 하나.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성물이 있어요? 하나 고르라면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세요? 이 얘기라면 또 다들 그 성지에 방문하실까 우려가 되는데요. 좀 제가 이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레귤러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달에 하나씩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이제 난소암 4기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진 상황이어서 병원에서도 수술이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좀 어머니 간병을 하고 싶은데 레귤러 프로그램 하면서 진행할 수는 없었고 마침 그때 선배가 이 프로그램 기간이 한 1년 이상 여유가 있으니까 하면서 같이 어머니 간병도 하고 해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해서 저는 뭐 고민 없이 합류하게 됐고요. 그때 마침 선배께서 그 프랑스에 있는 르루드 성지라고 거기 르루드 샘물이 치유의 샘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거기도 하나의 저희가 답사지였죠. 다녀오시면서 그 샘물을 사실은 떠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르루드 샘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매년 7,000명 가까이 되는 순례자가 이제 그곳을 찾을 만큼 유명한 곳이고 1858년 성모 마리아가 이제 어린 소녀 베르나데트 그분께 이제 그 샘물을 알려주시면서 마을 사람들이랑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치유 그 이제 발원지가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샘물이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샘물을 그 거기서 이제 파는 그 예쁜 병에 담아서 저한테 주시면서 어머니 수술하시기 전에 한번 발라드려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미신적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이제 큰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직접 기도하면서 발라드렸어요. 근데 그게 참 기적처럼 어머니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항암 그 이후에 이제 한 3차례 정도 더 하셨지만 지금은 눈에
암세포가 다 사라져서 어허, 야. 정말 저는 이제 그게 기적의 어떤 저한테는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수술하신 선생님께서도 의사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이건 기적이라고 하실 예, 정도로 굉장히 예. 큰 효과를 봤고요. 예. 진짜 정말 선물이네요. 저한테는 이제 그게 직접 제가 느꼈고 또 치료가 됐던.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좀 발라냈어야 아유. 되는데 그랬구나. 아이고. 그때 아마 기억하시 제가 어머니 예.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너무 통화 많이 했죠. 예,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지막에 이것도 정말 너무 이건 선물 같은 말씀이시네요. 아유, 진짜 어른의 건강 또한 네. 진짜 저도 기원하고 염원하고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게 사실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았는데요. 벌써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정말 선물 같은 성물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갖고 오셨어요. 화가가 오랜 기간 뭐 그림 작품 할 때 또 진짜 많은 촬영 시간, 또 취재의 시간, 또 어려웠던 순간을 다 그 짧은 시간에 담아서 저희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일단 말씀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오늘 시간 내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더블유님께서 질문 이거 그냥 대답하시자마자 그냥 인사하고 저희 집에 가는 겁니다. 네. 예, 원래 뭐 다른 것도 했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피디님 네. 다음번 작품은 사실 저도 이거 여쭈려고 했어요. 더블유님 다음번 작품이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말씀 듣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성물하면서 사실은 좋은 아이템들을 방송에 내지 못한 아이템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주의 어떤 샤머니즘, 무속신앙과 관련된 이야기고, 또 이제 그게 제주 해녀 문화와 또 이 해녀 공동체와 이제 또 깊이 연관되어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거를 저는 이제 이제 제주도 그 무속인을 신방이라고 해요. 신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폭삭소가 쓰다 이런 데 보면은 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신방님 촬영을 하면서 약속을 드렸죠. 저희가 어쨌든 프로그램 성물에서는 못 나갔지만 제대로 제가 좀 해가지고 한번 또 하고 싶다. 약속을 또 이제 지켜야 되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많은 히스토리가 있어요. 제주에는 이제 12,000개의 신이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다신적인 그런 문화도 있고, 또 무속신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통이 이제 오래되어 있었고, 마을 그 공동체였던 중심처럼 과거에 이제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핍박을 좀 많이 받았죠. 과거에 이재수의 나이나 그 새마을운동 시기에 미신타파 운동 같은 게 있으면서 많은 그 당들이 파괴되고, 또 이제 무속인들이 핍박받기도 했고, 이제 그런 좀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걸 또 이어받을 새로운 후계자가 잘 안 나타나는 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해녀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생사를 넘나들면서 이제 물질을 하시잖아요. 바닷속에 들어가 숨을 참으시고. 하지만 이제 그분들이 그 바다의 어떤 시인의 기도를 드리면서 삶을 또 지탱해 나가는, 또 4.3의 아픔도 겪었고, 많은 미망인들이 또 계시고, 또 이제 가장으로서 또 역할을 하시면서 가정을 돌봐야 되는 그런 이제 제주 여인들의 이야기, 그걸 또 그들을 위해서 평온을 빌어주는 또 무속인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정말 전통의 가치 그리고 공동체의 이야기가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취재를 해서 오는 10월 달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성물 같은 프로그램을 또 하고 싶긴 한데 이게 기회가 사실은 그렇게 주어지진 않으니까 앞으로 더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더 저희가 이제 공영 방송으로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만들 수 있을 노력을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평생 병의 위치에서 살고 계신 우리 김은곤 PD님께서 을의 위치로 올라가시길 바라고요. 올 가을에 또 김은곤 다운 다큐멘터리로 저희들에게 선물을
남겨주시기를 아유,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달에 더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